안녕하십니까 대장입니다. 오늘은 여행 영상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제가 항상 언제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태국에서 그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그 날짜가, 그러니까 가능 일수가 도대체 며칠이냐, 뭐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. 근데 보통은 우리가 90 일로 알고 있죠. 그리고 90 일이 맞죠. 그리고 이것은 태국 정부랑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한 협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요번에도 또 30일 무비자 30 일이었던 국가들이 60일 됐다가 또 태국 정부에서 보니까 뭐 굳이 또 한 달 이상 여행을 안 하더래요. 그래 가지고 다시 또 30 일로 내린다고 일단 발표는 했어요.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대한민국은 이제 그러한 정책에 이제 포함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단독으로 태국 정부와 정부 대 정부로 이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뭐 90 일이 깨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.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좀 굉장히 좀 빡세게 이렇게 입국 심사를 해 가지고 관광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, 뭐 앞으로는 좀 이렇게 풀어 줄 것처럼 또 하고 있는 스탠스이긴 한데 여하튼 90 일은 맞습니다. 90 일은 맞는데 너무 또 90 일, 90 일에 이렇게 좀 얽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깐 90일 안에 내가 나갔는데 왜 이번에 입국했는데 뭐라 하냐. "나는 90 일을 넘기지 않았다. 왜 나를 이렇게 잡느냐?"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90 일이건 60 일이건 30 일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전에 장기 체류를 했으면 그다음번 입국하실 때 무슨 1년 넘게 있다 오시는 거 말고 그 막 한두 달 있다 오거나 뭐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. 그 비자런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간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100% 잡습니다. 이거는 진리예요, 진리. 무조건 잡혀요. 잡히는데 한 번 봐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. 만약에 여러분이 뭐 최근에도 저한테 많이들 연락이 오는데 "아 저 오늘 뭐 입국하는데 뭐 저 잡고 막 한 15분 동안 뭐 뭐라 했어요."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게 경고받으신 거예요. 그럼 요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입국 시에 무슨 1 년을 넘어서 입국하는 거 제외하고요. 예. 다음에 입국하실 때 또 무비자로 그냥 들어오시면 재수 좋으면 이제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으니까 이미 처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입국 금지 강제 추방이 되시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은 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90 일에 빠지는 거예요. '난 90 일을 넘기지 않았다 이전에.' 근데 여러분이 좀, 그러니까 좀 이런 논리에 빠져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"1 년에 180 일까지는 문제없다."라는 그 근거 없는 소문 때문이거든요. 근데 이 소문이 처음에 어디서 퍼졌느냐. 그 태사랑이라는 이제 거대 플랫폼이 있죠, 네이버 카페가. 태사랑에 그 댓글을 다는 사람 수준이, 질문에 댓글 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좀 굉장히 좀 낮아요. 예. 그냥 태국 한두 번 와본 애들.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뭐 글을 남기면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을 요즘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. 왜냐하면은 네이버 지식인이 이제 다 그 초딩들이 댓글 남기고 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막 주작하고 뭐 이런 걸로 다 알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네이버 지식인을 보고 뭐 그것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마찬가지로 태사랑도 그래요. 태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기 때문에 뭐 "1 년에 180 일까지는 괜찮아." 이런 말이 생긴 건데 이런 말은, 이런 문구는 어디에도 없고요. 이거는 뭐 거짓이에요, 거짓. 그럼 왜 180 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가만 생각을 해 보면 일단 90 일을 내가 들어와 살았어. 90일 살고 90일 전에 나갔잖아요. 90 일째에 나갔어. 그리고 또 다시 들어왔어. 그러면 이제 이전에 90 일을 한번 써먹었으니 뭐 입국 심사관이 일단 잡겠죠. 뭐 또 경고를 먹이겠죠. 경고를 먹긴 했지만 예전에는 한 번은 봐 줬어요. 그러니까 경고 먹었지만 어쨌건 들어왔어. 그럼 90일 또 생겼잖아. 그럼 이제 108, 그렇게 하면은 180 일이 되잖아요.
그러니까 요 다음에 또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미 경고를 먹었으니까. 그러면은 그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1년 이후에 또 무비자로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. 예. 그러니까 한 번 경고 한 번은 봐 주니까 그러니까 180 일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나온 거예요. 예. 이제 이해되시죠? 옛날에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저희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신 분인데 자기가 작년에 뭐 몇십 일을 체류를 했다. 근데 뭐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뭐 180일 가능하다는 또 이런 소리를 하세요. 어찌 됐건 그러더니만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"저기 이게 해가 바뀌면은 리셋되나요?"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.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마치 게임처럼 딱 1월 1 일이 되면 이전에 180일 리셋 그리고 올해 다시 180일 이런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진짜로. 일단 리셋 같은 건 없어요. 제가 그 여성분에게도 "저기 지금 게임하세요?"라고 질문을 했거든요. 본인도 웃더라고요.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는. 리셋 같은 건 없어요. 예. 해가 바뀐다고 해서 뭐 다시 재시작 리스타트하고 이런 거 없어요. 예.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지난번에 내가 장기 체류를 했어. 그랬는데 근데 6 개월이 지났어. 그러면은 6 개월이나 됐으니까 '아이 괜찮겠지.' 하고 이제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바로 입국 금지 강제 추방입니다. 제 옛날에 술 한 번 같이 먹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아마 태국 다닌 지 아마 20몇 년 차 됐을 거예요. 그 형이 이제 입국 금지 당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 온 실제 내용이에요. 예. 그래서 자기는 6 개월 지나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개월로 따지면 면 안 되고 최소 정말 최소로 잡고 1년 생각하셔야 돼요. 여러분이 입국 금지 당해서 강제 추방 당했어. 그럼 여러분 이제 진짜 정말 최소 1 년간은 무조건 못 들어와요, 무비자로. 비자를 받든가 아니면은 무비자로는 못 들어와 죽었다 깨나도 1년 동안. 하지만 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또 들어올 수는 있어요. 아무튼 그렇게 3 개월 됐다 6 개월 됐다 이건 안 된다. 년 단위로 가야 된다. 소위 그게 감안이 되려면. 이것도 1 년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. 1 년쯤 지났으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지난 입국이 9 개월이나 됐는데 입국하고 나온 게 뭐 '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?' 충분하지 않아요. 최소 1 년은 넘어야 됩니다. 이 점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그 "장기 체류는 아니야." 근데 사업 때문에 태국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, 미팅해야 되니까. 근데 그 사람들도 또 정말 바보가 있는 게 여러분 그 무비자 사증 면제해 주는 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여행 와서 돈 쓰라고 주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 여행이 아닌 어떠한 것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. 근데 입국 심사 받을 때 바보같이 무비자로 입국했으면서 "사업차 미팅 때문에 왔다."라고 얘기하는 정말 이런 병신들이 있어요. 예. 이건 진짜 병신이 맞아요. 예. 여러분 "일하러 왔다."라고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거야. 그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. 예. 왜냐하면은 모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비자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가 태국에 와. 그들도 비자 받아야 돼요. 공연 예술 비자 이런 걸 받아야 된다고. 그러니까 사업차 내가 미팅을 왔다? 혹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뭐 목사님이랑 전도사들이 여기 또 선교하러 많이 오거든요, 태국에. 예. 그 사람들도 이 전도사 중에 옛날에 그 입국 거부 강제 추방돼 가지고 제가 다시 넣어 준 사람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도 그냥 무비자라는 기간을 다른 걸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지. 하지만 무비자 90 일을 준 것은 어떠한 여러분이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, 태국에서. 오로지 여행만. 예.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
정말 단속 심할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그 태국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셔도 안 돼요. 왜? 그건 여행 아니거든. 여러분의 돈을 벌기 위한 행위거든. 그것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돈이건 태국에서 일어나는 돈이건.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잘 단속은 하지 않아요. 예. 하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. 예. 근데 그거를 내 입으로 입국 심사관에게 얘기를 한다? 이건 병신짓이에요, 병신짓. 예. 바로 입국 금지예요. 그래 놓고 이제 저한테 연락 와서 이러는 거지. "난 90 일을 넘긴 적도 없고 사업차 미팅 온 것뿐인데."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, 다들. 정말 한심한 거지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업자분 두 분이 있어요. 한 분은 뭐 잘 사는 것 같아, 내가 봐도. 왜냐하면은 저에게 처음으로 팁을 준 사람이 있어요. 팁을 30만 원이나 주더라고, 고맙다고. 입국 금지 강제 추방된 거 제가 재입국 시켜 줬거든요.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의 사업을 이제 그 태국 쪽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더라고요, 공장을. 그래서 이제 매달 들락날락 한 거예요. 근데 이전에 장기 체류를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? 이러면 의심합니다. 이러면은 아마 한 3-4 번째 됐을 때 너 요거 뭐 사업 때문에 오는 것 같아. 너 뭔가 일하는 것 같아."로 이제 의심을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입국 금지 강제 추방된 사람이 두 분이 있어요, 실제 사장님이. 그리고 앞전에 지금 얘기하신 분은 월 1 회인데 또 다른 분은 막 월 3 회, 4회 이래요. 그러니까 예, 이분은 한 달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입국 금지 당하셨거든요. 아무튼 두 분 다 뭐 비자를 받으셨는지 요즘에는 연락이 없으신데, 이 부분 절대 입국 여러분이 사업 때문에 왔다 손 치더라도 절대 본인의 입으로는 여행이라고 얘기하셔야 된다. 이 부분 꼭 아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한심한 유튜버들 정말 많죠. 그 옛날에는 뭐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, 구독자가. 근데 돈무안공항에서 그 입국 금지 강제 추방을 당해서 구금실에서 이제 영상을 찍은 거예요, 뭐 자랑이라고. 찍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비록 리턴 티켓은 안 샀지만 어 아니 내가 지금 이 구금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죄가 없는 것 같아." 뭐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. 리턴 티켓이 없는 게 사유예요. 예? 특히나 돈모항은 더 빡세. 예. 작년 5 월에 돈무항에서 입국 금지당한 한국인이 일 주일에 막 10 명에서 20 명씩 연락 왔어요, 저한테 연락 온 것만. 그때 제가 돈무항 학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돈무항이 이렇게 설렁설렁한 데는 아니에요, 분명히. 아무튼 그런 유튜버도 있었고, 또 치앙마이 유튜버인데 걔는 한 15,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요번에 비자론 뛰는데 거기서 잡혔다는 거야, 그 입국 심사관에게. 그래서 막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. "아니 나는 90 일을 넘긴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비록 리턴 티켓은 안 사긴 했는데 리턴 티켓을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지금 넣어 줬다는 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야, 이 양반아. 어?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야, 진짜로." 근데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. 그리고 뭐 20만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 무비자로 그 사람 지난번에 또 경고 먹었어. 그것도 카메라로 찍었는데 무비자로 들어온 거 모든 구독자가 다 아는데 그 영상을 찍은 게 일하는 영상을 찍었어. 일하는 거 찍어서 심지어 거기서 하루 일당을 받는 것까지 좋다고 올려 놨더라고요. 그거 누가 신고하면 그냥 당신 그냥 바로 아웃이야. 예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유튜버가 2 만이고 3 만이고 뭐 20 만이고 걔네 아무것도 몰라요.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. 그리고 태사랑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사랑이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거대 카페 플랫폼이지만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. 예. 그리고 또 제가 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래 사실대로 설명을 해 줘요. 설명을 해 주면은 또 이런 애들이 있어. "아닌데?
내가 아는 교민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. 뭐 아닌데. 뭐 내가 아는 누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. 태국에서 김치찌개 파는 사람은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 잘 알겠지. 김치찌개 어떻게 잘 끓이는지 잘 알겠지. 근데 태국 입출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. 걔네들 비자 있어서 더 몰라. 관심도 없어. 그냥 걔네도 어디서 들은 거 얘기해 주는 거야. 근데 태국에서 오래 살았다니까 그 말에 또 맹신을 하는 거야.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. 우리만큼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딨어?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태국인이 뭐 한국에 뭐 입국하다가 뭐 입국 금지 강제 추방됐다고 해 봐요. 뭐 알아 여러분? 어? 하나도 모르잖아. 똑같은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입국 금지 강제 추방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면 또 온갖 사기꾼들이 또 다 끼어들어요. 예. 뭐 자기 무슨 처남이 뭐 태국 경찰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경찰도 이민국 경찰이 이걸 잘하는 거지 일반 경찰이 뭘 알아요.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태국 친구가 이 인천공항에서 잡혔다고 치자고.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방배경찰서 뭐 교통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? 모르잖아요. 예. 출입국 심사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알 거 아니에요. 그 시스템이나 체계나 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도 그쪽 사람들이겠지.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나라에 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또 편한데 또 그렇게 뭐랄까 태국에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뭐 또 태국의 경찰이라고 하니까 뭐 태국의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 일을 하는 사람 말을 믿어야 된다.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된다. 예. 요 점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. 길어지면 또 사람들 안 보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제가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태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여행 영상도 여행 영상이지만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뭐 이런 또 정보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뭐 좋아요라도 좀 눌러주세요. 뭐 저는 이런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니까 하게 되네. 아무튼 태국 정보도 궁금하시면 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